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오늘 내일만 지나면 벌써 2020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다가도 돌이켜보면 정말 2020년 상반기는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공포와 또 여러 기회를 제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상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2%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을 좀 공포심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중 저점을 낮추면서 2%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84% 하락하면서 25,015.55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59%의 낙폭으로 9,757.22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2.42% 하락하면서 3,009.05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지난 25일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4만 명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나오면서 하루 기준 사상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요. 텍사스는 주점의 매장 영업 중단과 대규모 모임 제한 등의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주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등 영업 제한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봉쇄 조치 발표 이후 지수가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는 등 시장에서는 이 경제활동 중단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인 점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연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전일 은행주들은 볼코를 완화와 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이 테스트 결과 3분기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또 배당도 현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은행주들 전거래일에는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대다수 은행이 건전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할 경우 일부 은행이 최소 자본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미국의 소비 지표도 다소 실망스러웠는데요. 상무부는 지난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8.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상승폭이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 8.7%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낙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먼저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2% 상승하면서 6,159.3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0.73%의 낙폭으로 12,089.3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는 0.18% 제한적인 낙폭으로 4,909.64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최근 30개 지역 국가들에서 2주 동안 코로나 확산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이 중 11개 나라의 확산 상황은 시급한 대응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영내 보건체계가 다시 붕괴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6%의 낙폭 기록했고요. 38.49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또 예상을 상회한 원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4.1원 오르면서 1,200원, 1,200.6원에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0.6%의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현재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현지 소식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하니까 참 좋은데요.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면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모두 2%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3.3%나 떨어졌고요. 최근 시장을 주도하던 테크주들도 이날만큼은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하루 동안에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3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모든 술집의 문을 다시 닫기로 결정을 했고요. 경제 재개 계획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각 주들의 결정이 그동안 시장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은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제동을 걸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날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4.49% 내려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전날 급등했던 금융주도 부정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4.33%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필수 또 내구 소비재, 기술주들도 1대2, 2% 이상 내림세를 보였고요. 종목별로는 나이키가 지난 분기 온라인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이 무려 40% 가까이 급감하면서 7.6%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전역의 매장을 다시 닫기로 결정을 하면서 2%가량 내렸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주요 광고주 중 하나인 유니레버가 혐오 발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플랫폼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각 8.3%, 7.4% 급락했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은행주들이 이날은 쭉 빠졌는데요. 연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대다수 은행이 아직 건전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좀 더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또 배당도 현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방침에 JP모건은 5.5%, 또 BOA는 6.4%, 시티그룹도 5.9% 각각 급락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죽스를 10억 달러가량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2.2% 하락했습니다. 반면 의류업체인 갭은 유명 래퍼인 카니에 웨스트가 의류 디자이너로 변신을 해서 갭과 협업을 해서 이지갭이라는 새로운 의류 라인을 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무려 18.8%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송일아 기자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나라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는 투자 전략을 제가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는 역시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은행주가 돋보였는데 우리는 또 오늘 우리 장에 집중을 해야겠죠. 오늘 우리 장 대응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락의 원인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 우려감이었습니다. 특히 그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그런 주가 새롭게 다시 봉쇄 정책을 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셧다운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의 추가적 재봉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발표될 서베이를 바탕으로 둔 경제지표 개선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ISM 업종 지수와 제조업 PMI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보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본다면 국내 역시 사실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지금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확진자 수 증가 분위기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국내 증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날 글로벌 증시가 인터넷이라든지 은행, 에너지 업종에 그런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가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뭐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에서까지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벌써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가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시장은 글로벌 증시 약세 영향 및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하락 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그 약세 분위기 속에 테마 간 빠른 순환매와 함께 종목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전기차, 수소차에 이어 금요일에 5G 장비주들의 상승가 나타나는데 오늘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받는다면 남북경협 관련주 또는 정책 관련주 등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었던 테마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시의 특징이 급등 후 급락하는 종목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승 피로감과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여서 급등 시에 추격하는 매수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하락 출발 후에 지수 하락폭이 확대될 경우 저점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확대로 지수는 다시 상승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약 후강 패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관찰하셔야 할 지표는 현재 그 1,2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과 변동폭인데 최근 지수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이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도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다면 저점 매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변수인데요. 현재 증시는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증가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된다는 시그널로 해석 가능하고 매매 전략 역시 지난주 대비 크게 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장은 코스피 기준 2000선과 2200선을 사이에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2100선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그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박스권 전략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가치주들이 지난 금요일처럼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할 경우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 바이오, 언택트, 전기차 등 고성장을 바탕으로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성장주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양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재 부장께서는 오늘 하락 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테마 간의 빠른 순환매 또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과 또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월요일은 유안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부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증권 김덕호 FA가 찍은 상승 기대 섹터 바이오주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주를 상승 기대 섹터로 꼽아주셨군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팬데믹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팬데믹이 기존의 원형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변형 바이러스에 대한 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전반적인 전체 섹터들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살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확진자들이 일어나는 속도가 지난 5월보다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공포감들이 너무 과하게 형성되지 않았냐, 뭐 이런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제가 조금 차트를 준비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확진자 수가 왜 지금 미국에서 이토록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차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이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는 지금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 신규 확진자보다도 추이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브라질과 어떤 칠레나 이런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의 현재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감기라든가 이런 계절성 바이러스, 계절성 질병과 같이 연계가 돼서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여름에 있는 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태가 계절이 바뀌었을 때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팬데믹에 대한 공포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하더라도 종목이 뭔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들, 특히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경기 재개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19일부터 경기 재개를 각 주가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24일에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또 끼어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파급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확산세들이 좀 더 가중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조금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현재 증시에서는 뭔가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주식시장이지만 또 다시 한번 금이나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또 한번 선호 현상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눈에 띄는 상황은 지금 S&P 섹터를 살펴보시면은 기존의 헬스케어라든가 IT 섹터들이 좀 방어주, 그리고 특히 언택트 관련된 주들이 또 방어 효과를 또 나타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어떤 덱사메타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증 환자에게 성과가 있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치료제라든가 백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또 괄목 상대가 되지 않을까. 전일장에서는 오랜만에 5G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시 회귀 현상으로 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이제 또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더 무서운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피해야 할 섹터, IT주군요. 5G와 통신장비. 사실 5G와 통신장비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피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먼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섹터들도 같이 하락을 강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특히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하위에 이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섹터가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네. 즉 지금 언택트라는 종목만 가지고 5G나 아니면 IT 산업 그리고 SNS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추가적인 타격을 또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면 굉장히 탄력적이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제 전일장에서 5G가 또 굉장히 강하게 이슈가 나왔던 이유가 먼저는 이제 SKT와 인텔 간의 어떤 협력 구조체, 즉 어떻게 보면 이전의 5G가 아닌 좀 더 새로운, 즉
독립망으로서의 5G가 설계가 될 것이다, 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통신 장비나 전자기기들이 강세가 나왔지만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또 나온 북차적인 또 내용이 한마디 더 있죠. 뭐 말 그대로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인민공 소속 기업이다, 뭐 네. 이러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반사적인 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중국의 이제 CCTV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도 과거 지금 신장 및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어떤 감시 체제를 만드는데 1조를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의 어떤 수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하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한번 돌이켜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또 시장이 또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때문에 5G를 당장 싸기 때문에 접근한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긴 안목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은 바이오주, 그리고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이제 IT주를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김덕호 FA께서 선택한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뭡니까? 네, 아이러니하게 제가 IT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은 테스나를 저는 소개드릴까 합니다. 아, 테슬라요? 테슬라가 아니라 테스나입니다. 테스나죠, 테스나. 네, 발음이 되게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테스나라고 해서 네. 여기 테슬라의 오타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종목 중에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IT 종목들 발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테스나 쳐보면은 뭐 테스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테스나 찾아보시는 계시고 예. 어떻게 보면 요즘 IT에서 숫자 돌림으로 끝나는 회사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테스나의 어떤 이제 기업적인 부분을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접근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5G 단독망이 설계가 되겠다라는 등등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IT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 후공정 테스터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금 업체를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네. 반도체 공정 중에서 여러 단계들이 있겠죠. 뭐 실제로 이제 기판을 만든다든가 와퍼를 제조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테스나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작된 와퍼에 대해서, 웨이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얼마나 이것이 실질적인 수용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초기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최종 조립 과정이 완성된 이후에 시행을 하는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두 네. 가지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연초부터 5G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나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었고요. 작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웨이퍼 테스트에 부해서 한 770억 정도의 수익이 나타났고 네. 오히려 패키지 테스트는 말 그대로 한 200억 가량의 이런 수익이 나면서 결국은 시장들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도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재무제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금 자산 비중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테스나가 지금 최근 현금 자산을 1,000억 가까이 보유를 했음에도 이 부분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다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라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선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향점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하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가 시작이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또 완화가 되었을 때도 이미 시장을 확보한 부분에서의 테스나의 입지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금 단기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5,000원 선까지도 거뜬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손절가 같은 경우에 52,000원, 즉 오르냐 내리냐를 단기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후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역시 코로나 국면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전거래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이 IT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T주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길게 보면 역시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 테스나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김덕호 FA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미국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고, 이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우려점이 부각돼서 은행주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은행주, 금융주에 시사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까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전했던 유통업계가 지난 주말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서 세일을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의 매출이 작년 여름 세일 기간 첫 이틀과 비교해서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롯데쇼핑의 교외형 아울렛 6곳도 매출이 55%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타격이 컸던 여성 패션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8%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도 이 기간 전체 매출이 작년 세일 때보다 24.1%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후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가전과 명품, 생활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12.6%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또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동행세일 효과가 유통업계의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항암 바이오시밀러 에이빈시오가 곧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에이빈시오의 유럽 판매 허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라고 지난 주말 사이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허가 심사에 착수한 뒤 약 11개월 만이고 앞으로 2, 3개월간 최종 검토를 거쳐 최종 판매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빈시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해외에서 선보이는 5번째 바이오 시밀러로 2번째 항암제 제품이라고 하고요. 작년 11월부터는 미국 FDA에서도 현재 허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8조 5천억 원, 그중에서 유럽 시장은 2조 2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최근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자업계의 실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장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실적은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발표된 증권가의 전망치는 매출액이 53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6조 4,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와 1%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9%, 또 전분기보다는 62% 정도 급감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스마트폰과 TV의 수요가 급감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또 글로벌 공장들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택트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면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참고하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이스타항공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주항공에 대한 최후 통첩 또는 제주항공의 인수 진행 여부 등 M&A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매각 불발에 대해서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제주항공 측에 대한 압박 혹은 제주항공 측과 협의한 재협상 조건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고 원래 지난 4월 29일에 이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체불 임금 250억 원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또 오너 일가 의혹과 단기 차입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지난주 연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살펴보고요. 우리 은행주 투자 접근법,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 연준 코로나 최악 위기 대비해 대형은행의 자사주 매입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5일에 대형은행들의 올해 3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금 지급을 현 수준 이하로 동결할 것을 명령하는 규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가 대형은행들이 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직후에 나온 발표였습니다. 자, 관련해서 코로나 이 쇼크 과연 은행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에 미국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은행주들의 주가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상승 화살표였는데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죠, 방향이. 네.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죠. 25일만 해도 사실 볼커룰,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가 만들었던 볼커룰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은행주 주가가 목요일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거든요. 4% 가까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장 마감 이후에 연준의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그러니까 목요일 장중 고가 대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하루 반나절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골드만삭스 주가가 9% 넘게 폭락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웰스파고라든지 시티그룹 뭐 이런 대부분 은행주들 주가가 7% 안팎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앞서서 살짝 정리를 했던 것이 바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이었거든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은행 산업에 대한, 금융 산업에 대한 평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 만든 제도거든요. 네. 이게 경기가 또다시 금융위기와 같은 또다시 어려운 극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은행들이 과연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상의 시나리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들의 잠재 부실 수치를 확인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모의 시뮬레이션 작업이거든요. 네. 그 작업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세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경기가 코로나19 이후에 V자 반등, 예. 가파른 반등을 보인다, 또는 U자 반등, 횡보를 하다가 서서히 반등하는 양상, 또 W자 반등. 그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침체로 갔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정했을 때 최악의 경우 실업률이 19.5%까지 급등을 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과연 미국 은행들이 얼마나 부실을 낼 것인가 확인해 봤더니 7천억 달러 정도. 우리 원화로 보면 840조 원이거든요. 네.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이 정도의 은행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은행들은 좀 버티겠지만 꽤 많은 은행들, 또 일부 은행들은 이런 부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연준의 전망이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지급을 일정 부분 중단하라 또는 제한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업률이 거의 20%까지 육박하게 될 경우 은행들이 최대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40조 원에 달하는 그런 대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판단 결과인데, 사실 뭐 이거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런 손실이 추산된다는 것이 실제 아직까지 뭐 현실화된 손실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 4월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였냐? 14.7%였거든요. 네. 지금 만만치 않은 숫자까지 올라와 그러네요. 있죠. 벌써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5월에 약간 개선됐습니다. 13.3%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6월 수치가 조금 더 개선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10%대 중반 가까이 실업률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또 마침 코로나19 사태에 2차 재유행 우려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했던 상당 지역에서 다시 경제 봉쇄 조치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4% 가까이 가 있는 실업률이 19.5%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가능성이지만 실제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다라는 점에서 시장 내 우려감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연준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지급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은행들이 자본력이 썩 좋지 않은 은행들이 꽤 있으니 네. 그 은행들이 모두 하반기 중에 향후에 위기에 대비해서 자본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제출하라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라든지 웰스파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익이 좀 좋지 않았던 은행들이 추가로 증자를 하거나 다른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자본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런 어떤 자본 확충 계획이 더 많으면 많은 은행일수록 지금 현재의 자본력이 취약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취약한 은행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시장 내 굉장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난 5월에는 그래도 사실 조금 개선돼서 실업률도 조금 네.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최근에 다시 우려가 되는 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그러면서 이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업률이 20%까지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연준의 이 판단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뭐 연준에서 이제 은행권한테 얘기한 게 자사주 매입 제한 그리고 배당 제한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이미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지니까 자발적으로 지난 3월부터 자사주 신규 취득을 사실은 중단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타격을 입는 부분이 없다라고. 자사주 매입은 예. 이미 예. 이미 안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연준의 그 권고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배당금 지급 같은 경우는 지금 네. 2분기까지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1분기까지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네. 이제 골드만삭스나 그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코로나19 사태가 왔습니다만은 배당 지급액 오히려 늘렸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신규로 이제 그 자사주 신규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배당이 끊어지면서 주가의 하락 압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최근 은행들, 미국 6대 은행들을 보면 최근 3년간
얼마나 많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지급했냐면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 그러니까 100%가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 지급, 주주이익 환원에 돈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끊긴다고 하면 향후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제한 그런 이제 조치를 권고받았는데 국내 은행들도 역시 뭐 비슷한 그런 정책 변수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1분기, 지난 1분기만 해도 사실은 국내 은행들 실적이 약간 선방했다라는 거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향후에 9월쯤 되면 지금 6개월 상환 유예했던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시장 내에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서 은성수 위원장이 주문했던 부분들은 그에 따른 부실 우려가 있으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9월에 만기 상환을, 그러니까 그 대출 상환을 못할 수도 있으니 네. 은행들로부터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라. 라고 지금 그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둔다는 말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생산적인 부분에 못 쓰고 네. 비용으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가 2분기 은행 실적에 미칠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확대까지 감안하면 2분기 은행들의 실적이 굉장히 쇼크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4월에 이제 코로나 대출을 대규모로 지원했던 것이 이제 곧 만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당국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걸 더 연장해줘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은행들 입장이라든지 이걸 부실화할 수 있다라는 또는 일정 부분은 이런 대출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모럴 해저드까지 감안하면 네. 조기에 회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 직접 나서서 의회에서 자영업자들이나 가게에 해준 대출들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주판알을 굴리겠지만 만기 연장해줄 가능성이 조금씩은 있고요. 다만 만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향후 은행의 실적에 마이너스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기 연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또 은행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국내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손 충당금 적립이라든지 또 배당 지급, 또 자사주 매입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취약한 은행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측면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전체가 디스카운트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은행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제 1분기에 그나마 좀 실적이 나빴던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같은 경우 약간 좀 그 이익이 증가할 정도로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외에 3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모조리 두 자릿수 이익 감소를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가장 암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2분기 어닝 시즌 전까지 은행주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2분기가 가장 어둡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는 조금 이익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길게 보고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은행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예상되지 않는 상황, 이런 점들을 잘 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빨리 우리 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인데요.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상승, 하락 전망을 확인해보고 그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과장은 하락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역시 하락,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역시 하락을 일제히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한타증권 분당점 백인범 PB 역시 보합을 점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락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이민경 과장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락을 점쳐 주셨는데요. 그 이유, 일단은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강남금융센터 이민경이고요. 네. 금요일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네, 미국 정부가 전국적인 공세가 다시 조립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재개에 적극적이었던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은 코로나19 환자가 치솟자 주점 영업 금지하는 등 공세 강도를 다시 높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발 리스크로 미국 3대 증시 모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연계해서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도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재무 건전성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이슈가 오늘 국내 은행주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반등의 여지를 고민한다면 이번 주 미국 6월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달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시장이 반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상황을 보였고 그것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 공략할 만한 섹터나 종목까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연계해서 국내 증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상황은 매일 다른 뉴스로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이고요. 당장 추격 매수나 반등을 기대한 매수보다는 시장 하락을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코로나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현재에는 진단 키트 업체인 시젠, 젠텍 같은 회사와 치료제 개발 업체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 관심 가지며 포트폴리오 유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요일 날 5G 업체들이 다들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섹터 오늘도 반등 지속되는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지속 이슈의 반도체 업종도 실적 반등 예상된다는 내용들이 주말에 나왔는데 최근 하락 후 다시 재상승 분위기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강남 금융센터 이민경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객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5명 중에 4분이 하락을 점쳤고요. 1분이 보합을 점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그런 불안한 느낌이 우리 증시에도 오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전약 후강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세의 변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6월 고용 지표, 또 제조업 지표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5월 광공업 생산, 또 6월 수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대면 주, 또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변화를 주고 다양한 전문가들 또 다채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